안녕하세요. 자전거생활 최영석 기자입니다. 오늘 제 앞에 있는 이 자전거는 2022년형 첼로 신형 엘리엇 D8 모델입니다. 이번 엘리엇은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디스크 브레이크로의 변화, 그리고 풀 인터널 핸들바를 적용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요즘같이 자전거 트렌드가 빠르고 급변하는 시대에 엘리엇은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제품을 내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전작이랑 동일하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 금산인삼 첼로 팀이나 MCT 팀에서 로켓레이싱 팀 이런 데서 성적을 잘 내줬기도 하고요. 이 디자인이 처음 나왔을 때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제작했었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견이지만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느끼는 요즘보다 나중에 부품 수급이 좀 안정화된 이후에 풀 체인지를 감행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예측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바뀐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로 출시된 것, 그에 따라서 핸들바도 에어로바이크의 필수 요소가 된 풀 인터널 일체형 핸들바를 채택한 것, 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최상급이었던 첼로의 레퍼런스가 단종된 지금 어엿한 첼로의 플레이 끄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엘리엇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그동안 없었다가 이제 와서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이 나온 거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라도 출시를 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동시에 일체형 핸들바를 적용해서 트렌드를 쫓아가는 모습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일체형 핸들바는 프레임과 디자인 통일감을 주기 위해 데칼과 같은 컬러로 구성됐고요. 바테입이 감겨지는 부위에는 단차가 있어서 바테입을 감고도 깔끔한 외관을 연출합니다. 이업 케이블과 변속 케이블이 모두 풀 인터널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케이블링 설계가 잘 됐는지 변속에 트러블이 없는 것도 큰 장점이네요. 핸들바는 구매 이후에 피팅의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 주문을 통해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매 시 선택 옵션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우리가 첼로라는 브랜드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나요? 준수한 성능에 가격도 괜찮은 그런 국산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지난 연식 동급 첼로 엘리엇 S8이, 그러니까 지난 연식이니까 21년식이죠. 그 S8은 림브레이크 모델이거든요. 핸들바도 일반적인 드롭바와 스텐의 구성이었고요. 휠셋은 지금 이 휠셋과 동일하지만 림브레이크 용도로 나온 뷰엘타 VX2 모델,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휠셋이 적용되었었어요. 그냥 딱 봐도 이번 연식이 훨씬 더 월등히 좋은 구성이에요. 근데 가격은 오히려 30만 원이 낮아졌습니다. 이 자전거가 지금 345만 원, 이 전작인 엘리엇 S8의 림브레이크의 경우 375만 원으로 출시가 되었었거든요. 일단 요새 수입 자전거들의 경우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은 이 자전거 혜자도 이런 혜자가 아닐 정도로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가성비라는 타이틀을 역시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2022년식부터 엘리엇은 디스크로 완전히 체제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상으로는 S 모델, 원래 림브레이크 모델에는 S라는 알파벳이 붙었었고 디스크 모델에는 D가 붙습니다. 이거는 K도 동일한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S 모델은 없고 D8E 오로지 단일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마노에서 이제 기계식에는 더 이상 R&D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상태에서 신형 울테그라 12단 Di2가 적용되지 않은 거, 이거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Di2인 만큼 적용이 되더라도 가격 상승이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생각이 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장 최적의 가격과 성능을 지닌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엘리엇 신형 모델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요. 바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세 가지 사이즈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케인의 경우는 5가지 사이즈가 있어서 사이즈 선택이 그나마 조금 용이했었는데 엘리엇은 3가지로 제한이 되었고 키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신 분들은 선택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그 와중에서도 한 가지 묘수를 낸 게 있어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원볼트 클램프인데요. 안장 레일로만 앞뒤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클램프 자체가 앞뒤로 넉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장의 설치 범위가 앞뒤로 굉장히 넓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사이즈 바리에이션이 조금 좁은 엘리엇도 더 다양한 신체 사이즈의 라이더를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2022년 신형 엘리엇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눈에 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로의 진입이 너무 늦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엘리엇이 이제 레퍼런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엿하게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그런 자전거인데 디스크가 아직도 없었다는 게 좀 의아했지만 이제라도 그런 이제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된 모습이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게 일체형 핸들바가 적용된 것도 아주 깔끔한 콕핏을 연출할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충격적인 가성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게 저는 첼로에게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요. 요즘같이 자전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런 상황에서 345만 원이라는 가격에 카본 프레임, 카본 휠셋, 그것도 튜블리스예요. 거기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된 울테그라 셋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이제 고마운 가격 책정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전거 생활 최영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